자, 주하.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 항상 좋아하는,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재무제표가 뛰어난, 자, 대형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량한 첫 번째 삼성전자죠. 자, 디스 목적은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이 착오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자, 재무제표가 우수하다. 그래서 이 주식은 안전하다. 자, 그럼 안전하다는 얘기의 반대말은 뭐죠? 위험하다는 얘기인데, 자, 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비싼 주식이 되는 데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이거는 50분의 1로 그 분할하기 전에는 400만 원짜리 주식이었던 거 아시죠? 근데 그걸 액면 분할을 통해 가지고 싸게 살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쵸? 테슬라도 최근에 액면 분할을 통해 가지고 싸게 살 수 있게 만들었죠. 그쵸? 싸게 살 수 있다는 건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있어서 좋다? 오히려 반대죠. 싸게 살 수 있다는 종목은 오히려 더 이상 고점에 사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즉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재무 가치, 즉 매출액, 영업이익 이런 것들이 반영된 최대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더 이상 더 고점으로 만들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액면 분할을 해가지고 기회가 왔다는 게 아니라 액면 분할을 통해서 그때 상승장이었기 때문에 올라간 것 뿐이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의 사실은 적정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겠지만 요 박스권 아래 있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도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어떤 상황이었냐면 갑자기 액면 분할했을 때 상승장이었기 때문에 올랐었죠. 그쵸? 올랐었는데 결국 어떻게 됐죠? 자, 보여드릴게요. 어디 있지? 아, 다른 데서 봐야 되는구나. 자, 다른 데서 제가 볼 수 있게 다시 별도로 올려드릴게요. 테슬라를 또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삼성전자도 결국 뭐냐면 액면 분할을 통해서 이래 상승했으니까 모두 가자를 외치면서 샀겠지만 이 가격에는 결국 뭐냐, 이렇게 꼬리가 실현됐다는 거는 이 재무적 가치가 결국 여기까지였다는 겁니다. 한계였습니다. 그쵸? 어떻게 보면 더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이 악화되면서 빠졌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차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그냥 아래로 빠진 겁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자, 여기에 매물대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보세요. 이 매물대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보세요. 여기 이 매물대로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순간에 다시 올라가는 게 쉬울 것 같으세요? 원하지 않겠지만 이런 롱바디 음봉으로 3만 전자가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때 되면은 재무가치 이런 걸 떠나서요. 이 아래로 내려온 이 거대한 매물대 때문에 올라가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질 겁니다. 그럼 기존에 미친 듯한 상승을 다 잡아먹는다는 거죠. 그쵸? 이건 근데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대차도 그러합니다. 현대차도 보시면 자동차가 좋았다 안 좋았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파동에서 이렇게 미친 듯이 올렸던 이 파동은요. 여러분은 이제 잊으셔야 돼요. 이렇게 성장했기 때문에 올랐다가 아니라 상승했기 때문에 상승장이었기 때문에 미친 듯이 유례적으로 오른 것 뿐입니다. 근데 자꾸 이걸 기대하면 여러분은 이것 때문에 앞으로도 주가가 올라갈 거고 우상향할 거라는 기대감을 엄청 가지게 될 겁니다. 그쵸? 근데 그랬다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아래로 빠지면 그때 대책을 어떻게 세울 거냐고요. 그리고 주식이 하나에 얼마나 비쌉니까? 그쵸? 이 주가가 이렇게 비싼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재무 가치가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비싼 거예요. 주가가 왜 100원짜리가 있고 1000원짜리 있고 만원짜리 있고 10만원짜리가 있고 한 주에 100만원짜리가 있겠습니까? 그건 다 이미 가치가 반영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그 가치가 다 반영이 되어 있는데 그 가치에서 더 올라가길 기대한다는 건 정말로 쉽지 않다는 거죠. 더 큰 대세 상승장으로 다시 한번 또 미친 듯하게 다시 한번 이렇게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서 미친 듯이 모두가 투자하고 돈이 복사된다. 자고 일어나면 항상 돈이 복사된다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는 이상 절대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게 쉽지 않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은
대형주에 대한 환상을 좀 버리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연봉으로 보시면 여러분이 고점에 물리면 탈출 못할 수 있어요. 만약에 슬픈 얘기인데 96,000원대 이 삼성전자가 역사적 고점이면 어떻게 하실래요? 대표적으로 맨날 비교해드린 게 HMM인데 HM의 이 역사적 고점을 언제 회복할지 누가 장담합니까? 그냥 조선업이 안 좋기 때문에 빠졌다고 할 겁니까? 해운업이 안 좋아서 빠졌다고 할 겁니까? 그렇게 설명하긴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럼 결국 뭐냐면 누군가가 이런 돌풍을 만들어 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국민주 가자 동학개미를 외친 순간에 누군가가 이렇게 고점에서 매도를 쳐서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요새 코인 먹튀 많죠? 코인 거래소가 지금 줄줄이 도산하고 있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로 그 고점 대비로 해서 아래로 빠지고 나면 그게 회복하는데 정말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뭐 몇 년이면 될 것 같은데 몇 년이 아니라 5년, 10년, 20년, 30년 돼도 못 돌아오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걸 항상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수많은 종목을 보세요. SK 하이닉스도 옛날에 고점이 여기였던 거 아시죠? IMF 터지기 직전이었는데 이때 104만 2,300이었습니다. 그쵸? 104만 원대인데 지금 어때요? 지금 아무리 고점 찍었을 때도 14만 3천 원이 다예요. 그쵸? 이걸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그냥 기업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그렇게만 말할 건가요? 저는 그 이면에 뭔가 다른 게 있다고 항상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저렇게 팔 수밖에 없었을까 생각해 보세요. 왜 저렇게 고점에서 매도 칠 수밖에 없었을까? 그걸 아는 사람은 어쩌면 돈을 많이 가진 세력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세력이란 건 여러분이 볼 때 그냥 동호회 세력도 세력이겠지만 정말로 큰 돈을 가지고 있는 금융 자본 세력이 대주주를 압도하는 큰 돈으로 다 박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세력이 중요하다고 얘기한 게 바로 그겁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왜 이렇게 파는지 아세요? 다 이유를 알아요. 이 회사의 모든 단점을 다 안다고요. 여러분이 백날 공부해도 찾을 수 없는 귀중한 정보들을 다 알기 때문에 고점 매도를 치고 어느 정도 선에서 이걸 빠뜨리고 악재를 터뜨리고 빠져나와야 되고 어떤 데에선 다시 저가 매수를 해야 되고 그걸 다 안다니까요. 그럼 애초부터 싸워서 승리할 수 없는 게임인데 여러분은 달랑 재무제표하고 전문가들이 얘기해준 어떤 정보들에 의존해서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 이면에는 여러분들을 고점에 물리게 하고 누군가는 차익 실현을 하고 도망치려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 계속 드렸습니다. 그쵸? 대형주가 사람 잡는다니까요. 아주 오랫동안 여러분의 가치 투자라는 그런 굴레 앞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해서 영원히 여러분은 벗어나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가치주가 얼마나 비쌉니까?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그쵸? 삼성전자 액면 분할 5분의 1 하기 전, 50분의 1 하기 전에 400만 원짜리였어요. 그럼 그런 걸 누가 얼마나 살 수 있습니까? 그쵸? 살 수 없다고요. 8만 원일 때 액면 분할 하기 전이면은 400이잖아요. 그쵸? 삼성전자 우도 차이가 없고요. 그쵸? 결국 제가 1년 전에도 했던 말이 다 맞아 떨어진 게 제가 뭐 삼성전자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저도 삼성전자 좋아하고요. 노트북도 삼성전자예요. 그리고 휴대폰도 삼성전자고요. 삼성전자 갤럭시 워치 씁니다. 삼성전자 누구보다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걸린 돈은 그게 아니잖아요. 돈 때문에 브랜드 가치를 좋아하는 걸로 옹호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제가 테슬라도 뭐라고 했죠? 분명히 고점이니까 1200달러 그때 될 때, 1150달러 그때 될 때 팔고 튀라고 했죠. 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차트를 보니까 그렇게 눈에 보이는 걸 어떻게 해요? 제가 공부한 바로 인해 가지고 그 장기 이평선 아래로 빠지는 게 눈에 보여서 제가 장기 이평선을 다 하나같이 설정했잖아요. 그쵸? 다 설정했잖아요. 그래서 제 말대로 됐죠, 결국. 장기 평선이 이렇게 뚫고 내려갑니다. 그쵸? 241선이 이렇게 수많은 장기 평선을 뚫고 내려간다는 건 뭐죠? 이 장기 이평선이 역배열을 시작하려고 준비한다는 겁니다. 그쵸? 그럼 여러분들이 웬만한 종목의 분봉 차트에서도 많이 봤을 거예요. 241선이 수많은 장기 이평선을 뚫고 아래로 내려가면 어떻게 되죠? 엄청난 급락이 발생해요. 간단하게 반증을 해볼까요? 자, 율동제약을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많이 빠졌죠?
자, 그럼 분봉 차트로 보세요. 이 분봉 차트를 높여가지고 보면은 제가 말한 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급락했을 때 어떻게 돼요? 241선 장기 이평선이 모든 큰 장기 이평선을 다 뚫고 아래로 내려오는 거 보이시죠? 그럼 이런 식으로 두들겨 맞는다고요. 결국 그래서 제가 경고 드렸던 게 결국 뭐냐. 남들은 다 241선까지 정도밖에 안 보는데 저 혼자 480, 720, 960, 1200, 예전에 4000 몇, 5000 몇까지 봤죠. 왜 그렇게 봤죠? 장기적으로 올 때 그렇게 아래로 빠지는 그림을 보기 위해서예요. 그 그림이 바뀌기 위해서 엄청난 매수세로 이 매물대를 뚫고 올라가야 된다고요. 분봉이니까 가능하지만 그게 일봉상에서, 주봉상에서, 월봉상에서 쉽게 되겠냐고요. 그러려면 막대한 거래 자금, 즉 돈으로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대형주들을 조심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가치가 훼손돼서 정말 오랫동안 고통받을 수 있어서 제가 미리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제 방송을 보는 분들에 한해가지고 정말 오랫동안 고통받을 수 있어요. 정말 오랫동안 고통받으면 정말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후회해봤자 소용없어요. 왜? 한 주에 얼마나 비쌉니까? 그쵸? 뭐 100만원씩 하는 예를 들어서 자 뭐가 있죠? LG생활건강이 있죠? LG생활건강이 170만원까지 갔던 거 기억하십니까? 근데 어떻게 됐죠 지금? 자 보세요. 178만 4천원까지 갔다 이래 고점 매도 치고 나서 아래로 빠지고 지금 저점 어디까지 갔죠? 50만원까지 갔죠. 이런 식이라고요. 여러분들 정말로 대형주 사랑했다가 나중에 정말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리고 망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차라리 주식하지 말 거란 얘기까지 나올 수 있어요. 왜? 이런 170만 주짜리를 만약 만원짜리를 여러분이 1억 원어치 사면은 몇 주 살 수 있어요? 한 주에 100만 원이라고 쳐도 100주밖에 못 사요. 그쵸? 그럼 여러분이 1000주 살려면 거의 10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게 쉽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샀다고 했는데 이렇게 아래로 빠지면 어떨까요? 집 몇 채가 날아가는 그런 고통을 겪는다고요. 그쵸?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아서 하는 얘기예요. 만약 이렇게 아래까지 가가지고 15만원까지 LG생활건강이 빠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차피 제가 말한 요 대형주에 여기 있잖아요. 그쵸? 이런 걸 걱정하시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대형주가 해결해 주고 가치가 나중에 올라가면 상승할 거라는 거는 그냥 증권가에서 여러분을 꼬시기 위한 아주 좋은 미끼예요. 왜? 그럴싸하잖아요. 재무제표가 뛰어난 주식은 결국은 나중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허상이 아니기 때문에 오른다. 맞아요. 그 말은 틀리지 않은데 그 적정 가치라는 게 차트에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는 사실 아무도 모른다고요. 시간이 나중에 지난 다음에 사실 그 재무제표의 그 차트가 여기였다 하고 나중에 얘기해요. 항상 애널리스트 목표액을 바꾸는 거 아시죠? 목표 주가. 그거대로 맞아 떨어지나요? 잘 안 맞아 떨어지는 이유가 뭐죠? 걔들도 그냥 차트를 보고 분석해서 아 이맘때쯤이구나 하고 대충 때려 맞추는 겁니다. 보고서 쓴 거 다 읽어보시면 어때요? 기가 막히게 정말 좋은 얘기가 있습니까? 제가 수없이 많이 봤는데 다 나중에 안 맞아 떨어지고 나면 또 목표 하향하거나 아니면 그 애널리스트가 사라지는 경우도 무지 많습니다. 장기 투자의 정말 큰 위험성이 뭐냐면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장기 투자가 정말 위험한 건 전문가들이 장기 투자의 그늘 뒤에 숨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주 오래 걸리니까. 아주 오래 걸리니까 그 전문가들은 이걸 가지고 오랫동안 우려낼 수 있다는 거죠. 기존의 장기적인 차트로 우상향을 했기 때문에 아, 이 주식이 대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사야 된다. 그게 얼마나 허무맹랑한지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분명히 이거를 작년 8월에도 말했던 것 같은데, 그쵸? 작년 8월에도 말했는데, 올해 1월에는 더 강하게 얘기했죠. 제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장기적으로 갈 거다. 절대로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 얘기했고 테슬라가 박살날 거라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그쵸? 미국장은 영원하다. 동학개미가 무너져도 서학개미는 영원하다 했죠. 근데 제가 뭐라고 했죠? 그거 거짓말이고 나중에 서학개미가 손해율이 동학개미보다 더 안 좋을 수도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쵸?
그렇게 됐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이고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아울러 제가 영상을 지속하는 데도 큰 힘이 됩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쭈안, 쭈밤.